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 소식이 오피셜로 나왔습니다. 비록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 그리고 손흥민 팬으로서 시원섭섭한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온전히 모두 시청할 수 있었던 세대였음이 감사할 만큼 대단했던 대장정이 막을 내리는 느낌이라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팀을 떠날 것을 밝혔습니다. 공신력 높은 기자들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이번 여름 초부터 이적을 계획했다고 밝혔고 프랭크 감독에게 이적 의사를 밝힌 유일한 주축 선수였다고 합니다. 또한 토트넘은 선수의 가격, 떠나는 시기, 목적지 모두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줬다고 하죠.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지난 유로파리그 결승전 무대가 자신의 토트넘 커리어 마지막 공식 경기가 되었으며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이별이 오피셜로 나오면서 있었던 손흥민의 인터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원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북런던에 왔습니다. 그때는 영어도 할 줄 모르던 소년이었죠.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이 클럽을 떠납니다.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었던 토트넘 팬분들께 감사합니다. 마침내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달성해내면서 명실상부 스퍼스의 레전드가 된 손흥민. 토트넘에서의 타임라인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모든 시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15년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은 레버쿠젠의 젊은 윙어 손흥민을 영입합니다. 이적료는 3천만 유로. 놀랍게도 당시 환율로 한화 408억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커리어를 돌아보다가 환율 상승을 체감하게 되네요. 여튼 2001년 로마에서 파르마로 이적한 일본의 나카타이데 토시의 이적료인 2,500만 유로를 깬 아시아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고 등번호 또한 7번을 받으며 팀의 핵심 멤버로 기용할 것을 보여주었죠. 손흥민은 2015년 9월 13일 썬덜랜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데뷔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첫 시즌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카라바흐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터뜨리며 토트넘 소속 데뷔골을 기록했고 며칠 뒤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며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기복이 생기는 모습, 토트넘의 전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프리미어리그 28경기 4골과 1개의 도움을 포함 시즌 35경기에서 8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쳤습니다. 또한 시즌 종료 후 방출설이 생기며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은 실패에 가까워지나 했죠. 2016-17 시즌을 앞두고 손흥민 또한 이적에 열려있는 태도를 보이며 손흥민의 이적은 점점 사실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볼프스부르크와의 이적설이 꽤 구체적이었죠. 다만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적료로 꽤 큰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적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적이 무산되자 포체티노 감독 또한 손흥민을 이적시키지 않겠다고 밝히며 결국 토트넘에 잔류한 채로 2016-17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손흥민을 만개하게 만들죠. 손흥민은 리그 14골, 6개의 도움을 포함 시즌 21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커리어 하이, 또한 차범근이 가지고 있던 유럽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고 특히 9월과 4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진가를 보여준 시즌이 되었죠. 이 시즌 FA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FA컵 8강 미럴전에서 프리미어리그 진출 후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FA컵 6골로 득점왕에 오르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기복이 있는 모습, 올림픽 차출로 인한 체력 문제들을 여전히 나타낸 시즌이기는 했습니다. 이 시즌 토트넘은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며 리그 2위에 오르게 되었죠. 이는 그 후에 이어질 수많은 준우승 중 손흥민의 토트넘 소속 첫 준우승이 됩니다. 2017-18 시즌이 되자 손흥민은 드디어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큰 무대에서도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조별리그 도르트문트, 16강 유벤투스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자신이 큰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선수임을 증명했죠. 또한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2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2자릿수 득점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점점 기복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아직은 기복이 있는 모습,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실수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시즌이었으나 프리미어리그에서 점점 적응하며 손흥민은 점점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한 2018-19 시즌, 전설의 시즌이죠. 이 시즌 손흥민은 그야말로 꾸준한 모습을 보이며 토트넘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시즌 초반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여파로 인해 잠시 주춤하던 손흥민이었지만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리그 첼시전 오른쪽 측면 라인에서부터 상대 선수들을 제쳐나가며 득점을 기록했고 이 경기 김수빈 캐스터님의 유명한 멘트
이 선수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가 등장하게 되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12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막판 본머스전에서 레르마와 시비가 붙으며 레르마를 밀쳤고 보복성 플레이로 인해 퇴장당하며 다음 시즌까지 징계가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죠. 또한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챔피언스리그 8강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2경기 3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치며 팀을 4강에 올려놓았고 4강 아약스전에서는 모우라의 기적과 같은 해트트릭으로 암스테르담의 기적을 쓰며 결승 진출. 손흥민의 무관 탈출은 희망을 보는 듯했으나 결승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시작하자마자 시소코가 핸드볼 파울을 내주며 PK를 헌납했고 다소 허무하게 0대2로 패배합니다. 이는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두 번째로 맛보는 준우승이었으며 지난 리그보다 더 쓰라린 패배가 되었습니다. 이 시즌 손흥민의 대단했던 활약에 힘입어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고 최종 22위로 마무리합니다. 지난 시즌의 아픔을 딛고 맞이한 2019-20 시즌 말이 필요 없죠. 해외 축구 팬이라면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장면.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벌리전 70m 돌파 득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골로 2020 푸스카스 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손흥민은 이 시즌 리그에서 11개의 득점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10-10을 달성합니다. 다만 이 시즌 리디거의 배를 가격하며 퇴장당하는 불상사가 있었고 안드레 고메스에게 태클을 가해 퇴장당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물론 손흥민도 고의가 아니었으며 굉장히 불운한 사고였고 이를 인정해 손흥민에 대한 퇴장 징계는 철회되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멘탈이 많이 흔들릴 만한 사고였죠. 이 시즌 손흥민은 41경기에서 18골과 1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4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2020-21 시즌이 되자 점점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 둘이서 축구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시즌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 최초 유럽 5대 리그 포트트릭을 달성하게 되었고 시즌 초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득점 선두에 오르기도 했죠. 결국 손흥민은 리그 17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2시즌 연속 10-10을 달성했고 시즌 49경기에서 22골과 17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 39개라는 어마무시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 아시아인 최초로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고 프리미어리그 빅6 팀에서 혹사 논란이라는 당시 다소 생소한 논란까지 터지며 자신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증명해냅니다. 하지만 팀 성적은 다소 아쉬웠죠. 카라바오컵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결승전 직전에 무리뉴 감독을 성적 부진 문제로 경질했고 결국 맨체스터 시티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하며 세 번째 준우승을 맛보게 됩니다. 경기가 종료된 후 서럽게 울던 손흥민 선수가 잊혀지질 않네요. 이 시즌 내내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결승전에서 부진하며 무관 탈출에는 실패했던 손흥민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설명이 필요 없는 손흥민 개인 커리어 최고의 시즌이며 PK 득점 없이 23골로 리버풀의 살라와 공동 득점왕에 오릅니다. 특히 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노리치전 2골을 기록했죠. 두 번째 골은 손흥민의 시그니처 가마차기로 득점을 해내며 자신이 왜 득점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증명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지금도 소름이 돋네요. 또한 송케 듀오가 최다 합작골 단독 1위에 자리하게 된 시즌이기도 하죠. 리즈전에서 케인의 패스를 받아 손흥민이 득점을 해내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합작골 듀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2-23 시즌까지 이어졌고 47개의 합작골을 만들어내며 당분간 깨지기 힘든 기록을 써냈습니다. 어쨌든 손흥민은 이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팀을 4위에 올려놓았고 라이벌 아스날을 제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냅니다. 무관임에도 어마어마한 기록 덕분에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고 최종 1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 타이틀과 함께 맞이한 2022-23 시즌 손흥민은 데뷔 이후 최악의 부진을 겪기 시작합니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 직전 당한 안면 부상으로 인해 월드컵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치러야 했고 시즌이 끝나고 보니 탈장을 참고 뛰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왜 이 시즌 부진을 겪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 시즌 인상 깊었던 경기로 2경기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선발에서 제외되며 교체로 출전해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분노의 레스터전과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달성했던 브라이튼전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노리치전에서도 자신의 전매 특허 가마차기로 득점왕을 결정짓는 득점을 해낸 손흥민이
또다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 역시 자신의 전매 특허 가마차기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서사가 정말 완벽했죠. 이 시즌 손흥민은 부진 속에서도 프리미어리그 10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저는 느꼈죠. 아무리 손흥민이 부진하다고 해도 결국 리그 10골을 기록해주는 꾸준한 선수구나. 손흥민은 시즌이 끝나고 탈장 수술을 받으면서 다음 시즌을 기약합니다. 2023-24 시즌을 앞두고 영혼의 단짝 케인의 이적 소식이 들려옵니다. 케인과 요리스가 모두 이적하며 공석이 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되며 2023-24 시즌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 부진이 있었지만 완벽히 부활했고 리그 17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 최다 어시스트, 개인 통산 세 번째 리그 10-10을 기록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미친 활약에 힘입어 리그 5위를 기록하였고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따냅니다. 그리고 2024-25 시즌 주장으로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손흥민은 팀과 함께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프리미어리그 내 모든 팀에게 공략 대상이 되었고 손흥민 또한 자신의 장점인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데뷔 시즌 이후 개인 커리어가 가장 좋지 않았던 시즌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팀 내 공격 포인트 1위, 도움 1위를 기록했죠. 그렇게 부진한 와중에 꾸역꾸역 올라갔던 유로파리그 무대,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지 않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단두대 매치가 성사되었고 결국 손흥민은 스퍼스의 전설로 남게 됩니다. 17년 만에 토트넘에게 우승 트로피를 선사했고 이를 팀의 주장으로서 들어올렸죠. 유럽 대항전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1983-84 시즌 이후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 트로피였습니다. 토트넘을 거쳐간 수많은 선수들도 해내지 못했던 그 염원을 손흥민이 이뤄내면서 진정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주요 기록을 살펴볼까요? 유로파리그 우승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PFA 올해의 팀, 푸스카스상, 이달의 선수 4회, 토트넘 역대 득점 5위에 역대 도움 1위, 발롱도르 후보 2회 등등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쓴 기록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 칸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오랜만이었네요. 오늘 새벽이었죠. 손흥민의 LAFC 이적 히얼위고 순위 컨펌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미국 이적은 이제 유력해 보입니다.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어 떠나는 손흥민 선수, 앞으로의 커리어도 응원하겠습니다.